올해 초에 등록한 헬스장.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나요? 야심차게 산 다이어리는 첫 장만 빼곡하고 나머지는 새 하얀 백지 그대로고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내 모습 참 한심해 보이죠? 의지박약이라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도 평생 우리처럼 미루기와 싸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완벽한 명작 뒤에 숨겨진 처절하고도 인간적인 그의 딴짓의 역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빈치는 사실 악명 높은 마감 파괴자였습니다. 그림을 의뢰한 고객들은 기다리다 지쳐 화병이 날 지경이었고 심지어 계약 위반으로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천재 화가에게 마감일이란 그저 달력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나 봅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동방박사의 경배를 볼까요? 이 그림은 스케치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중단됐습니다. 왜냐고요? 다빈치가 갑자기 밀라노라는 도시로 훌쩍 떠나버렸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최고의 명작, 모나리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의뢰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다니며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나리자 역시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붓을 놓지 못한 미완성 상태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다빈치가 남긴 작품 목록을 보면 완성된 것보다 미완성으로 남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15점 남짓한 완성작 뒤에는 수십, 수백 개의 포기한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를 실패자가 아닌 천재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는 한 가지 일에 진득하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갑자기 기하학 문제를 풀고 물 흐르는 소리에 꽂혀서 수로 공사를 연구하다가 배가 고프면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죠. 그의 머릿속은 마치 인터넷 브라우저 탭을 100개쯤 열어놓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 과학, 자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근육을 알아야 하고, 근육을 알려면 해부학을, 해부학을 알려면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했으니 딴짓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의 수첩에 적힌 오늘의 할 일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밀라노의 크기 측정하기, 딱따구리, 혀의 구조 알아내기.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남들이 보기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엉뚱한 호기심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어 보이는 호기심이 마법을 부립니다. 새의 날개짓을 멍하니 관찰하던 시간은 비행기 설계도로 이어졌고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던 눈길은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빈치에게 딴짓이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탐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포르차 기마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다빈치는 건물보다 거대한 청동말 조각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매달린 야심찬 계획이었죠. 문제는 너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비율을 찾겠다며 말의 근육만 몇 년을 연구했고 거대한 조각을 어떻게 주조할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손발이 묶여버리는 전형적인 분석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조각상 재료로 모아둔 70톤의 청동이 대포알을 만드는 데 쓰여버렸거든요. 다빈치가 조금만 덜 완벽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마상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재도 실패 앞에선 작아지나 봅니다. 그는 일기장에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끝낸 게 없구나 라고 한탄하며 우울해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하는 자책과 똑같은 고민을 다빈치도 했던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다빈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빈치의 실패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먼 훗날 빌 게이츠는 다빈치의 낙서와 메모가 담긴 노트를 거액을 주고 사들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 생각이 담긴 연습장을 산 겁니다. 다빈치가 남긴 7,000장의 노트 속에는 미완성 아이디어와 실패한 실험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백 년을 앞서간 발명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빈치에게 성공이란 멋진 그림을 완성해서 박수를 받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파헤치고 세상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그에겐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록 마침표를 찍지 못했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다고요. 이것저것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해 괴로우신가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빈치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서 여러분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끝내려다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좀 엉성하더라도 호기심을 따라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다빈치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미완성이면 좀 어떤가요? 그 과정이 이렇게나 흥미진진한데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산만함은 재능이고 당신의 미완성은 위대한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딴짓하는 당신은 이미 다빈치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 혹은 머릿속에만 잠들어 있는 미완성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멋진 딴짓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조금은 늦더라도 꼭 돌아오겠습니다.